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일본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다이신지라는 종이접기 장인이 살았다. 어느 날 다이신지는 종이 물고기를 한 마리 만들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이 종이 물고기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바다로 나가고 싶어요. 종이 물고기는 종이로 만든 세상에 만족하지 못했고 다이신지에게 진짜 바다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이신지는 종이 물고기가 바닷물에 닿으면 금세 젖어버릴 거라고 염려했지만 종이 물고기의 생각은 확고했다. 결국 다이신지는 종이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었고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종이 물고기는 결국 진짜 물고기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열렬하게 바다를 열망했던 종이 물고기가 결국에는 진짜 물고기로 변한 이야기. 이것은 조금 무모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다라는 곳에서 그물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이 물고기는 그런 위험과 상황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변화 자체가 종이 물고기에게는 간절한 열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 종이 물고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다이신지가 자신이 만든 종이 물고기를 진짜 바다에 놓아준 것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놓아주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협력해 변화의 결실을 맺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기회로 이끌어주는 Change Makes Chance.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유롭게 놓아주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폴 사르트르는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기업이라는 환경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바로 연륜과 경험이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원들의 창의적 발상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직원들의 도전을 틀에 박힌 규정과 관습으로 막게 된다면 자율성은 싹도 튀어보지 못하고 짓밟혀지기 쉽습니다. 결국 자유로운 발상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괴짜가 세상을 움직인다를 쓴 요나스 리더스트럴러와 첼 노스트롬은 아이는 T3라는 재미있는 혁신 공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공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I는 이노베이션, T3는 타임 투 띵크를 지칭합니다. 혁신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즉, 창의적 아이디어가 잉태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과제를 주고 빨리 해결하라고 다그치며 스트레스를 준다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부담감 때문에 과제를 끝내는 것에만 급급하겠죠. 따라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그만큼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과감히 놓아줄 수 있어야 하죠. 놓아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다음에 두 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한 시대를 풍미한 두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반 고흐와 피카소인데요. 이 둘의 삶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반 고흐가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외롭게 삶을 살아간 반면 피카소는 억만장자가 되어 늙어서까지 매력적인 여자와 풍족한 여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놓아주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독창적인 그림 세계를 개척했지만 그들의 그림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을 비판할 때 고흐는 외롭게 골방에서 고민했고 피카소는 세상으로 뛰어나가 사람들을 설득했죠. 피카소는 자신의 그림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비난을 감수하며 그들과 소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도 세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심한 비난을 받고도 살아남아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얻어서 위대한 창조를 이뤄냈다면 이후에는 그 아이디어를 쿨하게 놓아주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종이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준 다이신지처럼 말이죠. 그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는 첫째, 경영자가 팀원들에게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팀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각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영감을 주었던 조개 껍질을 가져오거나 영감을 준 장소를 찍은 사진을 서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한 후 창출된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는 팀원들의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이해하고 팀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종 아이디어를 내놓기까지 묵묵히 지켜봐야 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듯이 구치가 열릴 때까지 억지로 열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영자의 이해와 관심의 과정을 통해 팀원들은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창조의 힘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노력과 밖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막 세상으로 나오는 생명체에겐 세상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아이디어 또한 세상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세상 밖에 내놓는 방법 파악하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